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편리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뭐 물건 팔러 왔나?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Then always first I 아, 그건 근영 씨한테 말하면 확실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뭐야? 대박. 약간 입체감 있는. 아니 이게 이 정도야?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옛날 그거 뭐야 그 쇼미더머니 그 예석 그건 비트박스고요. 아우 더러워 죽겠어. 본선이라고 딱 해서 이제 발표자들한테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확실히 준비를 했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왜 오늘도 이렇게 또 약간 또 이 검은색 바지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오셨을까? 예선 때 내가 심사위원 봤잖아. 근데 또 별로였잖아요. 안 한다고 그랬는데 또 하라고 하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잘 봐가지고 또 이렇게 준비를 했네. 아유 관종 어떡하면 좋니? 대표님은 심사 보고 나는 뭐 근형이라도 있어야 좀 방송 분량이라도 나올 건데 근형이 그냥 떨어졌죠? 야, 넌 또 마음 아프게 뭘 또 그죠?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냐. 야, 근영이 바버샵에서 머리도 해주고 신발도 사주고 맞아요. 할 만큼 한 거지. 그리고 맞아요. 근영이 됐잖아? 어제 밤부터 오프닝 찍었어, 어제 밤부터. 아예 하기사 근형이한테 그 정도로 해줬으면은 저희는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한 거지. 맞아. 근데 뭐 누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즌들이 아쉽다라는 거죠, 근형이는. 이 추천 지역에 강원 일자리 재단과 함께 많은 친구들이 좀 취업을 했으면 좋겠네. 맞아요.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저번에 저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기획자 조영진입니다. 콘텐츠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장에 옛 추억을 넣자라는 주제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차분하게. 그렇지. 차분하잖아. 구체적으로 분석 역량을 저희가 살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분석 역량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로 UX 디자인의 이해와 평가라는 과목에서 사용자별로도 느낌이 다를 수가 있고 사용자 경험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는 지원자. 그래서 그 지원자가 저는 가장 기억에 남고 점수도 저는 되게 잘 줬었던 것 같아요. 됐네. 나는 확실히 기억해. 이 친구가 영상 디자인 마케팅 이쪽으로 맞아. 뭐 공부를 했어. 많이 했다고 막 이거 띄었었잖아. 할 줄 아는 게 많은 친구라서 나는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있을 줄은 알았는데 어떻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될 줄 알았어? 아니요. 알았는데 야 눈빛이 나 뽑으면 누구 뽑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아니 근데 가만 있어봐. 몇 명이야? 2, 4, 6, 8, 9명이네. 합격자는 7명. 7명. 너나 포함해서 9명. 9명, 7명. 그럼 7명 중에 1명이네. 네, 맞아요. 야. 그러면은 안 쳐야 되네요, 그죠? 저희 또 왔네. 두 번째. 근데 저분은 처음 뵙는다. 그죠? 네. 어우, 키가 되게 크시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190cm입니다. 현재 저는 마케터로서의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비 마케터 김태성이었습니다. 잠깐 근데 예선을 안 치는데 본선을 올 수가 있는 거야? 각자 거기 오지 않아도 학교에서도 예선 걸쳐서 온 거래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키가 몇이에요? 키는 190cm. 키 크면은
확실히 우리가 채용을 했을 때 쓸 때가 많아. 그죠. 형광등 뭐 갈거나. 형광등 갈고 높은 그죠. 거 있는 거 꺼내고. 저기 했을 때 사물함 위에 있는 그렇지. 거 다 걷어내고. 네. 활용도가 높죠. 활용도가 높은데 키 크면. 또 먹는 것도 많이 먹는다. 많이 드세요? 네, 연비가 좀 안 좋은. 연비가 안 좋아. 연비가 안 좋아. 어디 쪽을 지원했었어요? 우리가 못 봐가지고. 광고 홍보학 전공인데 홍보. 네, 아직 그쪽에 마케팅 직무가 너무 많아서 결정은 못했고 그냥 그쪽 어때? 포괄적으로 그쪽으로. 네. 아. 자, 어쨌든 오늘 좋은 결과 있기 바랄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두 번째네. 네. 그죠? 아. 첫 번째, 두 번째. 그 약간 그거 같다. 뭐. 약간 그 오디션 노래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둘이 1대1로 전국 붙어가지고. 노래잖아. 아이, 그걸 전국 노래잖아. 저 언제 걸. 뭐야, 뭐 미스. 야, 뭐야. 됐어. 쓸데없는 줄 알아. 네. 일로 와. 자, 왔네, 세 왔네. 번째. 나 또 이 친구 또 기억하잖아. 그지? 여기 가운데로. 가운데로.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장하는 인재 김민수라고 합니다. 헬멧 착용 여부를 인식하는 전동 킥보드입니다. 강원 메이커톤 대회에 참여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여. 저 이런 거 생각했고요. 저 이런 거 만들 겁니다. 약간 안정적인 느낌이 든다.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 오늘 될 줄 알고 있었어요? 큰 기대 안 했습니다. 큰 기대 안 했는데 근데 표정은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아 근데 그때도 그랬어. 그때도 표정이 항상 그런 피곤함이 있지만 또 발표하거나 그렇지. 자기 해야 할 일이 딱 갔을 때는 또 약간 프로 느낌처럼 쫙 잘 얘기하더라고. 오늘은 어떨 것 같아요? 준비한 대로 보여주겠습니다. 이 자신감 있네. 딱 있어. 자신감 있어. 그때도 말 별로 안 하길래 아 얘는 안 되겠다 했는데 잘하더라고. 어쨌든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한번 아니야. 이 친구 그 친구잖아. 연구원. 일로.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는 여성 송용원입니다. 박사 과정을 제외하고는 최고참으로 2년 2개월 동안 근무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기말고사 만점을 받으면서 A프를 획득하였습니다. 영어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My hobby is CrossFit and drawing paintings. So 뭔가 되게 여리여리한 것 같은데 열정이 있는 것 같고 신뢰가 가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상 깊었어요. 약간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에너지를 가졌던 친구 같아. 내가 볼 때. 맞아요. 약간 이렇게 미소도 되게 좋고. 어색해. 오늘 기분이 어때요? 오늘요? 잘못 온 것 같아요. 왜? 뭔가 모르겠어요. 이 약간 믿기지도 않고 약간 긴장도 되고 그때도 그랬어요. 하겠습니다. 약간 베베 꼬면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네 번째로 지금 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둘 빼고 3명 남은 거야? 이제 셋 남았죠. 셋. 근영이 안 오냐? 그러니까 근영이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어유. 여기도 오늘 처음 오는 참가자인데 현재 건강개발공사 서포터즈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능력, 설득 능력 이 4가지 키워드를 활용하여 주도적인 상품 기획사가 되겠습니다. 예. 취준생. 여기는 약간 경호원? 네. 경호업체에서. 아니에요. 그러면 나이가 실례죠? 25. 약간 근영이도 우리가 나이 물어보기 전에는 좀 깜짝깜짝 놀랐는데. 놀래네. 성숙해 보인다는 네, 얘기니까. 성숙해. 약간 얼굴이 약간 외국의 그런 느낌이 있다.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네. 있다. 지원 분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상품기획 직무에 지원하려고. 근데 뭔가 딱 듬직해 보여 벌써. 그러니까. 약간 상조 회사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패키지나 상품을 얘기하면 사야 될 것 같아. 약간. 오늘 각오 한마디. 가고 오늘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축하드립니다. 네, 저쪽으로. 자, 잠깐만. 야, 이제 둘 남았어, 둘. 두 분 중에 엄지. 근영이가 이게 내가
근영이 오는 거 아니야? 아이, 못 봤는데 근영이. 아니야? 자 그러면 우선 다음 여섯 참가- 번째. 뭐. 여섯 번째 도착하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선에 진출하신 여섯 번째 취준생분이 없나요? 근데 느낌이 약간 근영이가 저기서 걸어 나올 것 같아. 한번 불러보자. 문을 열고. 아니면 말고. 문 열고. 하나, 둘, 셋. 근영아! 근영아! 안 왔네. 디디디디디. 안 왔네, 안 왔어. 디 없죠? 없으면 말고. 없어. 근데 근영이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오! 안녕하세요. 뭐야? 근영이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오! 안녕하세요. 뭐야? 오! 안녕하세요. 됐어요? 얘 됐어요? 그냥 왔겠지. 합격했어요. 그냥 왔겠지. 합격했어요. 아 진짜? 네, 본선이에요, 저. 아니 안 짜고? 됐어? 따로 있어요. 된 거야 얘? 저는 제 자신을 도전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8시 AM 라디오 장근영입니다. 8시 AM 라디오 장근영입니다. 아, 그건 근영 씨한테 말하면 확실해요. 면접을 하면서 저런 지원자님들을 그 오랜 시간을 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이고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동화 구현식이잖아요. 네네네. 조금 색다르기는 사실은 했어요. 대표님 이해 됐네요. 그냥 어떻게 되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 뭐예요? 얘 솔직히 국장님 아들 맞죠? MBC 국장님 아들. 지금 뭔데 자꾸 나오는 거야? 야, 너 될 줄 알고 있었어? 네, 야, 너 될 줄 알고 있었어? 네. 열심히 했으니까요. 알고 있었다고?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각오. 그냥 오늘 각오 한마디. 제가 준비한 거 모두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거 다 앞에서 한 거니까 좀 다른 거 얘기해봐. 다른 거. 근데 만나서 반갑긴 반가운데 얘 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얘 내 자리 뺏으려 그러나? 자, 다른 각오 한번 들어보자. 다른 거. 오늘 즐거운 하루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여주려고? 너무 급조했다. 뭐 해야 돼요? 급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당황하면 안 되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야, 그걸 우리한테 물으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지. 이왕 본선 올라온 김에 그지? 1등 먹고 갈게요. 너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니? 손이 많이 가는 친구야. 손이. 오늘 1등 먹고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어쨌든 그냥 축하한다. 됐네. 쟤 됐네요. 아니 그 어떻게 우리 앉아서 얘기 좀 다 온 해볼까? 거예요? 이게? 아 오늘 주인공이 좀 늦네. 마지막 제가 저기 발표자가 여기 원래 근영이가 저기서 걸어 나와가지고 멋있게 마지막 딱 앉았어야 되는데. 앉았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는 없다. 순서 정해야 된다면서요. 순서 근데 정해야 순서 돼서. 이렇게 온 대로 가면 안 되나 그냥? 순서는 오늘 내가 뽑을 건데 여기 이렇게 번호가 있어요. 번호를 랜덤으로 드릴 거예요. 랜덤으로. 이렇게. 재밌다. 그래서 한 분씩 해서 그게 자기 번호가 될 거고. 왔어. 왔어요? 마지막 참가자. 왔어요. 네, 반가워요. 우리 봤나? 잠깐만. 안 봤네. 아직 못 일어나신 것 같은데? 제가 희망하는 금융권 진로 그리고 그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떠한 직무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프라이빗 뱅커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어디 분야에 지원하신 거예요? 금융권. 은행. 은행은 아니고 이제 개인자산관리사 프라이빗 뱅커. 펀드 매니저나. 오늘 각오 한마디 하고 빨리 우리 번호 뽑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파이팅!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이죠? 맞죠? 이렇게 그러면 참가자들을 안쪽으로 쭉 앉히고 이 번호표를 섞어서 한 분씩 드릴 거예요. 그게 자기 번호가 될 거예요, 오늘. 자, 보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위에 거 줄까요? 아래 거 줄까요? 위에 거. 위에 거. 자, 보지 마세요. 저도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위에 거 좋아하네. 위에 거. 위에 거.
자, 아래 거 주세요. 아래 거. 아래 거. 밑에서 앉아. 근영이는 밑에서 앉아. 밑에서 앉아. 선택권이 없다. 자, 보지 마시고 몇 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3번이었습니다. 3번. 3번. 공개하세요. 7번. 7번. 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7번 끝. 5번. 몇 번이었으면 좋겠어요? 전 1번 됐습니다. 1번. 오, 첫 번째로 하고 싶다. 1번. 1번. 첫 번째. 오. 이렇게 해서 7명의 오늘 본선 진출자. 진출자.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틀에 박히지 않은 나만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치열한 예선을 뚫고 각 학교를 대표할 7명의 학생들이 선발이 됐는데요. 상금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대상은 100만 원. 최우수상은 70만 원. 우수상 50만 원. 장려상 30만 원. PR 발표는 5분이고요. 심사위원의 질의응답은 10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라이브 취업 오디션 쇼미더네일의 심사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4분을 모셨습니다. 한국바른채용인증원의 조지용 대표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의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일자리는 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10분 한번 역량을 발휘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에 가까워 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저도 이런 오디션에 참여함으로써 조언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많은 기업들과 많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취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세대이기도 하고 창업에 대한 것들을 거쳐서 현재 자리까지 이치게 되었었는데요. 구직자 여러분들에게 딱 한 말씀 드리겠다면 평생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수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잘 생각하셔서 취업 전선에 뛰어드셨으면 좋겠고 심사위원이기도 하지만 한 명의 구인자로서 면접도 보고 실제 나왔던 분들의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7분은 본인 PR 경쟁입니다. 경쟁 오디션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차별화된 심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라이브 취업 오디션 쇼미더네일 본격 PR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가번호 1번 김태성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김태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꼭 여쭤보시고 궁금해하시는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키가 어떻게 되세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럼 전 대답합니다. 저는 190cm입니다. 와, 다들 놀라세요. 네. 제 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쭤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 낯설은 것에 대해서 호기심, 궁금증을 느낍니다. 190이란 키가 모두에게 익숙하진 않죠. 이걸 한번 보실까요? 제 수상 경력입니다. 전국대회 2번, 지역대회 1번. 근데 이런 거는 너무나 익숙하죠. 많이들 봐오셨습니다. 제 활동 경력입니다. 낙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광고기의 공모전입니다. 노담, 청소년 금연 캠페인을 주제로 밤새 하루 종일 매달려서 아이데이션과 작업을 진행했죠. 결과는 낙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는 것은 있었죠. 효율적인 스케줄링이 중요하구나. 21년 8월 SOS 공모전.
인사이트 컨셉에서 아이디어로 연결점을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낙선했습니다. 21년 9월 공익광고 공모전입니다. 낙선했습니다. 파이널 리스트까지는 올랐지만 메시지가 간결하게 녹아내지 못한 것이죠. 이 외에도 저는 영상 작업, 그리고 스토리보드 및 그림 작업, 기획서에 들어가는 시각적 작업물들을 작업하면서 다양한 마케터 그리고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팀플레이를 진행하고 그 팀플레이에서 어떻게 내가 팀워크를 이끌 수 있는지, 어떤 게 팀워크를 저해하는 행동인지도 갈등을 통해서 그리고 갈등을 해결하면서 배웠습니다. 저는 무수히 많은 도전을 통해서 많은 실패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얻어냈죠. 저는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얻고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배우는 것에 익숙합니다. 현재 저는 마케터로서의 직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예비 마케터 김태성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심사위원들의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네, 지금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움을 많이 얻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실패 사례를 극복을 하고 성공으로 전환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한 줄로 한번 딱 요약해 볼까요? 대국민 반첩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하고 수상이 안 돼서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서, 근데 이제 그 기점으로 제가 마케팅에 계속해서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성과가 났다는 건가요? 어떻게 흥미를 끌어내야 할까,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최종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최종 결과는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상 수상. 마케터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강점,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탁월했다라고 할 만한 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질문이 너무 빡세지.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예선들도 될 만큼 했었는데. 정말요? 예선을 안 왔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 네. 왜냐면 시간 제한이 있잖아. 지원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참가번호 2번입니다. 김민수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자가 PR을 하는 시간은 5분입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두 분께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답변도 간결하게 부탁드립니다. 먼저 토익 시험의 경우 저는 처음에 600점대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노력 끝에 총 915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약간 자신감 있어 보여. 600점대 토익을 받아서 900점대를 맞기 위해 이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딱 보여. 나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라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김민수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프로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국에서의 교환학생과 그리고 전공 관련 프로젝트 경험, 캡스톤 디자인 설계인데요. 바로 전동 킥보드입니다. 이 킥보드의 경우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 안전사고 횟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합니다. 헬멧을 벗고 있다면 소리와 알람을 내서 경고하는 구조입니다. 저런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문제에 대한 얘기인데. 저도 시각적으로 봤어요. 교통사고 발생 원인 1위가 졸음운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사고를 어떻게 하면 또 줄일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 졸음 상태와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를 학습시켰고, 다음은 코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슈팅 게임을 제작해 봤는데요. 1분 남았습니다. 파이썬 언어를 이용했는데 시간이 여기에 보시는 한 번 준비한 게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하거든요. 맞추는데 성공을 한다면 굿이라고 뜨고, 또 대부분 코드들이 영어지 않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T 몇 점이세요? 16점? 저 20점이거든요. 좀 가능하시겠어요?
저도 지금 쫄리는데. 네. 와, 저 시간이 30초 남았어. 혹시 그 파일이 보낸 거랑 약간 달라져서 혹시 교체가 가능한지?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물어봤긴 일단 줘볼래요? 됐어요? USB는 이따가.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PPT 발표하는 분들이 분명 있을 텐데 그럴 때 IP 연구센터가 밝게 또박.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참가번호 2번 김민수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3번입니다. 송용원님 앞으로 모시겠고요. 안녕하세요. 잘했어. 1분 남았습니다 할 때 왔지. 근데 이게 2분 정도 남았을 때 저기 보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가지고 잘했어. 많이 잘라냈어. 하려고 했던 거를 잘했어.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 전공 4학년 재학 중인 송용원이라고 합니다. 고추 탄저병균을 연구하고 있는 식물균병학 실험실에서 약 2년 3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 입학하고서 초기에는 갑작스레 주어진 자유 때문에 친구들이 가장 중요했었고 학과 공부에는 사실 크게 흥미가 없었습니다. 이런 유전자를 바탕으로 AI 이미지 데이터 수집 및 어노테이션 및 라벨링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그리고 현재는 관리 병해충 제도 개선을 위한 병해충 최신 정보 조사를 통해 검역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험실에서 있으면서 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공부를 익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들어갔기에 선배들도 저를 어려워하셨고 저도 그런 선배들을 어려워했었습니다. 또한 제가 첫 유전자를 맡았을 때 1분 남았습니다. 영어 회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1분 남았습니다. 영어 회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유학생에게 먼저 다가가 알려줄 수 있는지를 작물질병 AI 병의 정도를 중기라고 표현한 것을 선배는 말기라고 표현한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를 보고하여 기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전의 것들은 다른 단계에서 다시 수정을 거치기로 논의하였습니다. 배운 분야와 관련된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 경험을 취업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기업에서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용원 지원자였습니다. 다음은 장근영 지원자님 앞으로 오시죠. 네, 지원자들은 나오면 무대 가운데에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 8시 AM 라디오 장근영입니다. 아침 8시 AM 라디오 장근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어제 연습을 좀 많이 했나 봅니다. 묻지 마세요. 하지만 선배들이 쓰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배웠던 지식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래도 잘한다. 기특하다. 한 85점 정도? 85점? 네. 10점은 오늘 못한 거, 그리고 5점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취업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 장근영이라고 합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맨 처음으로 발표를 들어가기 앞서 이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먼저 인간 장근영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 8시 AM 라디오였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어떤 건 FM이라 그러지? 정보통신학과라는 것이 제 눈에 확 들어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궁금증을 해결해 준 것이 바로 대학교 2학년의 현장 실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어떻게 밖에서부터 선을 가지고 와서 스위치 그리고 공유기에 연결하고 어떻게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1분 않게 남았습니다. 하는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어떤 것을 공부하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쌓으면은 앞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뒤로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통신에 관련해 알 수 없는 것이 생겼을 때 클라이언트들이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아, 그건 근영 30초 남았습니다. 아, 그건 근영 씨에게 물어보 확실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통신기기들의 말을 사람들에게 번역해 줄 수 있는 통신의 번역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위원들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통신 번역가로 활동하기 위해서 본인의 차별화된 강점 한 가지만 제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를 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냥 컴퓨터에 랜선이 하나 연결되어 있다고 봤을 때 선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발전하게 될 그런 포트들의 역사들이 바로 제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게 되고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설치될 것들의 비전이 머리에 조금씩 떠오르게 되는 것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용을 하셔서 성과냈던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직 그렇게 실무를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구만. 재밌어. 평소에 목소리나 발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평소에도 그렇게 진지하시고 평상시에도 우리 지원자님께서의 의사소통의 그런 스타일이 지금과 똑같으신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번에 발표를 위해서 특별하게 따로 준비하신 건가요? 놀리지 마요. 사실 지금 좀 긴장해서 그런 건 있습니다만 업무에 임할 때도 아마 이런 목소리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그 꿈에 대한 것들을 바꾸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혹시 투부나 이런 활동도 따로 하고 계시나요? 그것에도 흥미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정보통신업을 배우는 게 주라고 생각하여 아직 해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으면은 통신의 번역가라고 소개했듯이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소개하고 싶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가번호 4번 장근영 씨였습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 그 목소리 만들지 말라니까. 다음은 참가번호 5번입니다. 조영진님, 큰 박수 주세요. 저는 예리한 통찰력을 지닌 기획자 조영진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 디자이너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술비티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일러스트 디자인 또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2000년 만에 문화 아카데미 홍보했고요. 미디어 진로를 관련하여 강연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발표 차분하게 너무 잘해주시네요. 감동받을 정도로. 내가 몇 등 한 것 같았어요? 저 1등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변을 관찰하고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는 분석 능력, 영상 기획 능력, 의사소통 능력으로 역량을 개발을 했습니다. 첫째로 분석 역량입니다. AI 술캐터 콘텐츠 서포터즈였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전통주를 홍보할 수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했는데요. 술과 MBTI를 합성한 술BTI를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정보를 수집했던, 즉 분석했던 것은 SNS를 활용하여 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키 몇 점이세요? 16점? 저 20점이에요. 중간에 가능하시겠어요? 몇 표? 두 번째는 트렌드 기획안입니다. 트렌드 기획안에서 저는 정장을 새로이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최근 유행했던 레트로를 사용하여 정장에 옛 추억을 넣자라는 주제로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디자인과 전체적인 아이디어
에서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4050 세대와 2030 세대, 즉 MZ 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정장을 개발을 했습니다. 춘천 서포터즈에서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또 학교에서 원하는 깔끔한 시안의 영상을 제작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더욱 친근했던 분위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일러스트도 전부 제가 제작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활동을 했고 30초 남았습니다. 경제사회에 가리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량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고 그에 뒤처지지 않게 의사소통 능력 또한 함양시킬 계획입니다. 네, 참가번호 5번 조영진 님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팀으로 프로젝트를 해서 본인의 소통 능력이 잘 발휘됐다.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자랑 한번 해보실래요? 네,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물관리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환경생명공학과 두 분과 함께 공모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물관리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직접 하고 환경생명공학과 그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다 보니 훨씬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본선이 더 떨리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라이브 취업 오디션에 지원한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홍태관입니다. 저의 활동 기록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021년에는 관광경영학과 학생회장에 도전하여 리더십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대면 오리엔테이션을 기획하여 퍼블릭 스피킹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관광개발공사 서포터즈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는 상품기획 직무입니다. 저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상품기획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학습한 저의 역량은 시장 분석 능력, 설득 능력,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입니다. 시장 분석 능력입니다. 옥동 관광 상품 개발 사업은 옥동의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사례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담당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의식을 부여할 수 있는 컨텐츠인 마을 굿즈로 선정한 후 STP 분석 기법들을 활용하여 굿즈 시장 타당성 조사 및 사례조사를 담당했었습니다. 이러한 시장 분석 능력을 통해 성공 요인 벤치마킹과 실패 요인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마을 단위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설득 능력은 설득력 있고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관광 거점 도시 시내버스의 올바른 외국어 표기를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예를 들어 주유소를 가스스테이션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정보를 담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으로 대립되었습니다. 거주 외국인과 관광 목적의 거주 외국인을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74.14%가 도보를 활용하여 관광을 진행한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결과물을 근거로 하여 도보 코스 기획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스터로 제작되어 주요 버스 정류장에 부착되었고 지역신문에도 소개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타당한 기획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제90회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팀의 공모 주제는 국내 유일 무원국인 관노가면극과 코로나19 필수품이 마스크를 결합하여 1분 남았습니다. 전통탈 아트 마스크 상품을 기획했었습니다. 10곳이 넘는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여 예산 효율을 극대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120개가 넘는 팀이 지원한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면서 시장 분석 능력, 설득 능력, 이 4가지 키워드를 활용하여 주도적인 상품 기획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릉원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홍태관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상금을 받으셨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기부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역신문에도 소개되며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실제로 저희 상금 중 150만 원은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를 진행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기부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고 기부를 하게 돼서 어떤 부분들을 느끼게 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상금을 얻게 된 경로가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팀원들과 회의를 했을 때 밥 먹는 데나 그런 데 쓰는 것보다 진짜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부하는 것이 어떻냐라고 친구들에게 의견 제안을 하였고 목적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고 판단하여서 지역사회에 기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품 기획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강원도에도 많은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고 기업들도 있을 텐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방향하고 잘 맞는 기업이 강원도도 혹시 있으신가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곳은 여행사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관광 상품이 아니더라도 상품 기획을 위해서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박람회에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홍태관님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참가번호 7번 유입니다. 화이팅!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떨려요? 네, 저는 여기 직무 경험, 단단한 기반이 된다와 같은 소제목 같이 제가 희망하는 금융권 진로 그리고 그 직무 수행을 위해 어떠한 직무 경험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 금융 지식과 트레이딩 역량이 주요 역량이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영업 능력과 금융 지식, 법률 지식, 금융권 네트워크 등이 주요 역량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강화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것은 경험입니다. 먼저 금융 지식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거시경제 분석과 투자 전략 수립 그리고 산업과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저는 현재 동아리와 증권사 간의 지역 연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으로서 할 수 없는 IR, 투자 설명, 참여를 하고 또 이 과정에서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영업적인 능력이 상당히 필요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킹입니다. 대학생 기업 분석 대회나 전국 대학생 투자 동아리 연합회 등에서 활동을 하면서 금융권 네트워크를 구성해 갔습니다. 법률 지식 강화는 교내 실전 투자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을 심도 있게 공부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실무적인 법률 지식 이외에도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기초적인 직무 윤리나 법률 지식 등을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역량 강화 활동과 직무 경험 그리고 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프라이빗 뱅커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연세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유대관계를 함에 있어서. 네트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님 혹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혹은 이전에 풍족한 한가위 되십시오. 그와 같은 인사말 하나하나가 네트워크를 쌓아가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혹시 타인을 감동시켜 봤거나 뭐 기대 이상의 기쁨을 줬다.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트워크에서 전국 대학생 기업 분석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저는 어떤 한 기업을 발표를 했고 그때 한 밸류에이션과 산업 분석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구성한 발표 방식이 너무 좋았고 색달랐다. 어떻게 비용을 그렇게 산출하셨어요? 라고 감동은 아니지만 그들을 만족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본인을 이렇게 직접 알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모두 잘 해줘서 정말 고맙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심사위원들의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직무와 관련된 준비가 잘 돼 있는 부분도 있었고 팀 지향적인 측면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조직 적합성 측면에서도 노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짧은 시간 내에 명확하게 전달하는 훈련들이 조금만 되면 본인의 역량을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굉장히 희망적인 모습을 보셨다는 얘기 같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탐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의를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심사위원에게도 자격을 줘서 픽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좀 드리고요. 이거를 보고 계시는 뭐 각 기관에 있는 또는 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꼭 채용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식은 잠시 후 1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라이브 취업 오디션 쇼미더내일 사회를 맡은 함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 다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어때요? 해보신 소감이? 너무 긴장됐어요. 긴장됐어요? 저는 좀 좀 아쉬웠어. 네, 아무래도 뭐가 일본인이다 보니까 처음에 하면은 부담이 되지. 질문 받을 때 조금은 긴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 질문이 좀 불편했나요? 불편한 건 아니고 대답이 어려웠던 게 이제 대표님 얼굴이 불편했나요? 아니요. 마스크 쓰고 있었어. 마스크 쓰고 있었어. 그럼 나는 오늘 만족한다. 만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아니면 근데 뭐 내가 받을 것 같다. 나 한번 노려볼 만한데.
혹시? 1등일 것 같아요. 1등? 다들 장례상이라 하니까. 그지. 아니, 근데 나는 신 대표님이 이 중에 채용하고 싶은 인재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탐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관련이니까 여기가 유망하긴 한데 IT 회사니까. 어때? 어떻게 생각해? 7번째 발표하신 분이나 세 번째 발표하신 분이 IT 회사에서 금융 7번, 3번, 3번 누구지? 3번 연구원. 엄주임이랑 나는 아는데 사실 전공 살려서 취업하는 경우 거의 없다고. 힘들지. 그리고 그게 중소기업이니까. 재래시장 가가지고 맞아. 생선 팔 수도 있는 맞아요, 거야. 맞아요. 모르는 거야, 사람 맞아요. 인생은. 맞아요. 돈 많이 주면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전공이 아닌 회사야. 근데 스카웃을 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그 직무에 흥미가 없다면 아마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리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일. 네, 제가 흥미 가지고 있는 했던 일. 거. 네. 저도 고민할 것 같은데 일단 무엇가 됐든 경험이 될 테니까 아마 야, 근데 고민하면 안 돼. 불러주면 무조건 가야 돼. 일단은 가고 봐야 돼. 가고 잡어. 아직도 모르겠니? 가야 돼. 지금 네가 창밖 더막 가릴 때가 아니야. 또 상금 1등 돼서 상금 타면 그것도 기부할 거야? 나 그럼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 엄지 발표용이지. 그래. 시상식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상할 부분은 바로 강원 인재상인데요. 긴장이 되죠? 인재상. 참가자들 가운데 대상이나 강원 장학금 말고 따로 주는 인재상을 상금 없는 거. 한림 성진대학교 장근영님 축하합니다. 방금 나 딱지를 보고 가는데. 네, 무대로 올라와 꽃다발과 함께 상장은 개인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정면을 보고 기념 사진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장려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장려상은 3분이 해당하고요. 관동대학교 김태성님입니다. 축하합니다. 알았어. 장려상부터는 상금이 30만 원 지급이 됩니다. 네, 지급이 됩니다. 그거 얼마야? 정면을 보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두 번째 장려상은 김민수님 축하합니다. 강원대학교 송용원님입니다. 축하합니다. 뭐야? 3명 뭐야? 3명 뭐야? 3명 뭐야? 뭐야, 1등 되면 밥 사는 거야? 뭐야? 내가 뭐 있어? 커피 사겠습니다. 커피 사? 1등 되면 커피? 고맙습니다. 자, 이제는 상금이 50만 원 우수상입니다. 연세대학교 유준재님입니다. 긴장되는데? 이야, 쪼인다. 대상? 땀난 거 봐요. 우수상은 어차피 60만 원 여기까지만 온 거만 해도 상금이 있습니다. 그래. 축하합니다. 잘했어. 한 명은 못 봤나? 최우수상은 70만 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받게 될까요? 어느 분이 받게 될까요? 누굴까요? 한림대학교 조영진 님입니다. 네, 축하합니다. 드디어 대상입니다. 강릉 원주대학교 홍태관님. 대상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했어. 다 수고했어.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고생 많았어. 축하해. 일단 우리 호감부터 한번 들어보자. 좋습니다. 준영이 소감.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이런 상 주시니까 그래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 자, 우리 대상. 좋다, 대상.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일어나서. 네. 저기 올라가서. 네,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았고 다른 분들의 발표 들으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 취준생들이 했던 걸 보면서 본인 걸 만들어서 면접에 합격하는 분 딱 한 분만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 못하겠다. 각오 잡수로 연락 주세요. 네. 우리가 취업 책임지겠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여러분들 자칫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고 저희는 취준생들을 중소기업에 매칭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돈 받고 하나요? 아니요, 돈 안 받습니다. 네, 신청만 하시면 네, 됩니다. 신청만 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가보자소. 너 왜 안 하는 거야, 자꾸? 너 왜 안 하는 거야, 자꾸? 너 혼자 자꾸 이렇게밖에 안 해. 얘가 관심 있나 보다. 자꾸 말 거는 거 보니까 적당히 하라고. 진짜로. 적당히. 자, 일자리 풀이하시면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세요. 들 춘천지. 저기 취준생 취준생님.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취준생 일자리 필요 없어요? 선생님도 여기 한번 왔다 가실까요? 오늘 선생님의 그쪽이 지금 일하고 계시 이런 직원들도 되게 많이 그을리잖아. 그래. 뭐 가시는 거야? 뭐야 지금 뭐 아유 강 대표님 잘하고 있으려나 모르겠어.